선생님이 이번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계산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요. 이렇게 선택지가 2개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선택지가 3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2개인 거하고 3개인 거하고 나눠서 선생님이 말해준 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인데요. 개념부터 볼게요. 명시적 비용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쓴 비용. 여러분 우리 마트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죠? 물건 살 때? 가격부터 보죠.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이 가격에 적혀진 비용을 내가 실제로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내가 실제로 쓴 비용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사과 가격이 하나에 2,000원이다 하면 이 2,000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은 뭐냐면요. 편익에서 가격을 뺀 건데 편익은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샀는데 아 맛있다 아니면 또는 뭐 사과가 너무 좋다 이런 만족감을 돈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하기 어렵지만 표현을 한다고 하면 4,000원이다. 내가 사과에 대해서 가지는 만족감이 돈으로 표현하면 4,000원이다. 하면 이 4,000원이 편익이 되는 거고요. 이 4,000원에서 그러니까 사과의 가격이 2,000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000원에서 2,000원을 빼면 사과의 이익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요. 내가 실제로 쓰지 않았지만 지출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사과랑 딸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나한테는 사과랑 딸기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사과만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만 사기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뭐죠? 딸기죠. 그러니까 이 딸기에 대해서는 내가 실제로 지출하진 않았지만 다른 대안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딸기 샀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 그게 암묵적인 비용이에요. 내가 사과 선택했을 때 내가 만약에 딸기를 선택했더라면 얻게 되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2가지 비용을 합한 건데요. 이제까지 비용 2가지 배웠었죠. 무슨적 비용, 무슨적 비용? 그렇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배웠었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하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편익은요. 순수한 편익.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예요. 기회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빈칸 버전 보여줄 테니까 잠시 캡처해서 잠시 멈춰놓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들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내가 등산 여행을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일지 바다 여행을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일지 구해보는 문제예요. 일단 등산 여행의 명시적 비용. 명시적 비용은 뭐라고 했었죠? 가격이라고 했었죠. 내가 실제로 쓴 돈 등산 여행의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그쵸. 여행 경비 10만원. 이게 단위가 만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바다 여행의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12만원이네요. 실제로 쓴 돈이니까. 근데 이익은 뭐에서 뭐 뺀 거라고요? 그렇죠. 편익에서 가격을 뺀 거라고 했었죠. 이 위에 나와 있죠. 등산 여행 편익에서 가격 뺀 거 얼마죠? 10만원. 그 다음에 바다 여행 편익에서 가격 뺀 거 얼마죠? 9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내가 등산 여행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 바다 여행. 이 바다 여행 다른 대안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얼마죠? 9만원. 그 다음에 내가 바다 여행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 등산 여행이죠. 이 다른 대안 등산 여행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얼마죠?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무슨적 비용과 무슨적 비용을 합한 거라고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거라고요. 그러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하면 19만원. 그 다음에 바다 여행에서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하면 22만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순편익은 뭐에서 못 뺀 거라고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등산여행 편익 얼마였죠? 20만원이었죠. 20만원에서 20만원에서 선생님 잠깐 애플펜슬 배터리가 없어서 말로 잠깐 설명하다 필기할게요. 20만원에서 기회비용 19만원을 빼면 얼마죠? 1만원이죠. 그 다음에 또 바다 여행의 편익이 21만원에서
바다여행의 기회비용 22만원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만원이죠. 그래서 플러스 1만원, 여기 20만원에서 19만원을 뺐으니까 플러스 1만원, 바다여행 21만원에서 바다여행 기회비용 22만원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만원. 이 순편익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순편익이 플러스 값이면 합리적 선택인 거예요. 또는 0이거나. 근데 거의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선택이면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순수하게 얻는 편익이 마이너스면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등산 여행을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바다 여행을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등산 여행 플러스 값을 가지는, 순편익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바다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등산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을 가지는 등산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겠죠. 등산 여행 플러스 값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직접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볼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에서는 이만큼만 나오거든요. 이게 적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적을 줄 알면 돼요. 적을게요. 이 부분은 명시적 비용이었고, 처음엔 잘 안 적힐 수 있을 텐데 적다 보면은 다 적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 적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한 거 기회비용. 그 다음에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 순편익.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선택지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포카칩의 명시적 비용 얼마죠? 가격 1,000원. 먹태깡의 명시적 비용 얼마죠? 2,000원. 그 다음에 이익 갈게요. 이익은 뭐에서 못 뺀 거? 그렇죠. 편익에서 가격 뺀 거. 그러면 4,000원에서 1,000원 빼면 3,000원. 그 다음에 3,000원에서 2,000원 빼면 1,000원.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 포카칩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 뭐예요? 먹태깡이죠. 먹태깡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은 1,000원. 먹태깡을 선택했을 때 다른 대안은 그렇죠. 포카칩. 이 포카칩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은 그렇죠. 3,000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무슨적 비용이랑 무슨적 비용 합한 거라고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한 거죠. 그래서 1,000원과 1,000원 더하면 2,000원. 그 다음에 또 먹태깡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둘이 더하면 5,000원. 그 다음에 순편익은 뭐에서 뭐 뺀 거?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 그러면 포카칩 편익 얼마였죠? 4,000원에서 기회비용 2,000원 빼면 2,000원이네. 그 다음에 먹태깡 편익이 3,000원. 이 3,000원에서 기회비용 5,000원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000원이죠. 그러면 포카칩과 먹태깡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그렇죠. 포카칩이겠죠. 왜냐하면 포카칩이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요. 포카칩의 순편익이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사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번에는 선택지가 3개짜리 풀어볼 텐데요. 3개짜리도 어렵진 않은데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만 짚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배운 거대로 할게요. 이번에는 사과, 딸기, 블루베리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사과의 명시적 비용 이 표 봤을 때 얼마예요? 2,000원이죠. 딸기의 명시적 비용은 3,000원이죠. 블루베리의 명시적 비용은 4,000원이죠. 4,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익은 뭐에서 뭐 뺀 거라고요? 편익에서 가격을 뺀 거라고 했었죠. 4,000원에서 2,000원 빼면 얼마죠? 2,000원. 딸기의 이익은 얼마죠?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오죠. 3,000원. 6,000원에서 3,000원 뺐으니까. 그다음 블루베리의 이익은 얼마죠? 5,000원에서 4,000원.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이 3개짜리 구할 땐 이 암묵적 비용이 중요한데 잠깐 집중하세요. 이 암묵적 비용은 내가 사과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 사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이 뭐예요? 딸기랑 블루베리죠. 이 다른 대안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다른 선택지가 2개예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 이익을 합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른 선택지 이익 중에 더 큰 걸 적는 거예요. 그럼 3,000원과 1,000원 중에 더 큰 게 뭐예요? 3,000원이죠. 선생님 그러면 왜 더 큰 걸 적나요? 싶을 수 있잖아요. 기회비용의 뜻에 있어요. 기회비용은요 내가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포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커야 되냐면요. 가치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게 딸기랑 블루베리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거 딸기랑 블루베리 중에 좀 더 이익이 큰 게 딸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엔 딸기를 선택했어. 딸기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거 뭐죠? 사과랑 블루베리. 다른 대안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걸 얼마예요? 2,000원이네요. 그럼 사과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내가 이번에 블루베리를 선택했어. 블루베리 선택했을 때 포기한 거 사과랑 딸기. 사과 딸기 중에서 좀 더 경제적 이익 큰 거 뭐예요? 3,000원. 딸기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무슨적 비용과 무슨적 비용이 합한 거라고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한 거죠. 둘이 더해서 5,000원. 2,000원 더하기 3,000원은 5,000원. 그 다음 이것도 둘이 더해서 5,000원. 얘는 4,000원과 3,000원 더해서 7,000원. 순편익은 뭐에서 뭐 뺀 거라고요?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라고요. 그러면 사과의 편익 4,000원에서 5,000원 빼면 마이너스 1,000원. 그 다음에 딸기의 편익 6,000원에서 5,000원 빼면 1,000원. 그 다음에 블루베리의 편익 5,000원에서 7,000원 빼면 마이너스 2,000원. 그럼 이제 기억나죠? 선생님이 순편익이 플러스여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나요? 마이너스여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나요? 플러스여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 딸기네. 그래서 여기선 딸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등산, 바다, 도시 중에 요즘에 또 도시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 고르는 건데, 여기 일단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뭐 적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명시적 비용,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편익에서 가격 뺀 거, 이익.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갖는 경제적 이익,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한 거, 기회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 그쵸, 순편익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적어볼게요. 등산여행의 명시적 비용, 가격 보면 되죠. 10만원. 이것도 단위가 지금 만원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바다여행의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12만원. 도시여행의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15만원. 지금 가격 그대로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익은 이제 알죠? 뭐에서 뭐 뺀 거라고요? 편익에서 가격 뺀 거라고요. 그럼 15만원에서 10만원 빼면 5만원. 20만원에서 12만원 빼면 8만원. 17만원에서 15만원 빼면 2만원. 이렇게 해서 이익 구해봤고요. 지금 빠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구할게요. 암묵적 비용은 뭐에서 뭘 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등산 여행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들 뭐랑 뭐죠? 바다랑 도시인데 이 둘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거. 8이랑 2 중에서 이익이 더 큰 거 뭐예요? 8이죠. 이렇게 8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여행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거, 등산이랑 도시 중에 더 큰 거, 이익 더 큰 거. 그쵸, 등산이네. 5 적어주고, 난 도시 여행을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한 건 등산이랑 바다인데 그 중에서 더 이익이 큰 건 바다 여행이네요. 그래서 8만원을 적어주면 되는데 8만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지금 5번째 찍는 거여서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조금 양해 부탁해요. 10초 뒤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8만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도시 여행을 선택했을 때 둘 중에 더 큰 거를 적어주면 되니까, 이익이 더 큰 걸 적어주면 되니까. 기회비용은 뭐랑 뭐 합한 거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한 거죠. 그래서 18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더하기 5는 17만원, 그 다음에 25 더하기 8은 15 더하기 8은 2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편익 뭐에서 뭐 뺀 거라고요? 이제 다 마스터했죠?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라고요. 그래서 15만원에서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면 마이너스 3만원, 20만원에서 17만원 빼면 3만원, 17만원에서 23만원 빼면 마이너스 6만원. 이제 나오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다예요.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바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라서가 아니라 순편익이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요. 이렇게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이 바다 여행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면, 선생님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면 선생님이 이해가 된 걸로 잘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잠깐 이 화면을 놔둘 테니까 이 캡처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